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독약. 그대들이 손에 쥔 커피 한 잔, 퇴근길 편의점 디저트, 주말에 작은 사치. 이것을 요즘 소확행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한다지? 참으로 기가 막힌 자기기만이로다. 작은 행복이라. 얼마나 세련된 포장인가.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체념의 미학이다. 큰 것을 포기한 자가 작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정신승리법에 불과하다. 포기의 언어로 포장된 패배. 인간이란 존재는 본디 조건값의 산물이다. 환경이 압박하면 그에 맞춰 욕망을 축소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 부르고 나는 이것을 생존 본능의 왜곡이라 부른다. 그대들의 부모 세대를 보라. 그들은 집을 샀고 차를 샀고 가족을 꾸렸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더 유능해서가 아니다. 시스템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빚을 내도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이 자명했고 자산 가격은 우상향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부채는 GDP의 300%를 넘어섰고 저출생은 구조적 붕괴의 전조다. 성장은 멈췄고 분배만 남았다. 이미 자산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으로 메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하고 저항하고 시스템을 뒤엎거나 아니면 완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며 스스로를 길들인다. 이것이 소확행의 정체다. 싸울 의지를 거세당한 자가 패배를 행복으로 착각하는 정신적 것의 상태. 로마의 빵과 서커스, 역사를 보라.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면 대중은 언제나 작은 위안에 집착했다. 로마 제국 말기 황제들은 곡물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검투사 경기를 열었다. 이것을 빵과 서커스라 불렀다. 대중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오늘의 빵에 취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 최대 영토를 확보한 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정복지가 없으니 노예가 유입되지 않았고 노예가 없으니 생산성이 떨어졌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세수가 줄었고 세수가 줄자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다. 황제들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중을 달랬다. 무상곡물 배급량을 늘렸고 검투사 경기를 더 자주 열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우리 황제는 위대하다. 하지만 국고는 바닥났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다. 서기 3세기 로마 은화의 은 함량은 본래의 5%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종이돈이나 다름없었다. 물가는 폭폭했고 군인들은 봉급을 받아도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로마는 게르만 용병을 고용해야 했다. 자국 군대를 유지할 경제력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서기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마 황제를 폐위시켰다. 빵과 서커스에 취한 시민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다. 프랑스 혁명 전야의 귀족들, 18세기 프랑스를 보라. 루이 16세 치세의 프랑스는 유럽 최강국이었다.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했고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았다. 왕실 만찬 한 번에 현재 가치로 수억 원이 들어갔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머리에 1m 높이의 가발을 올리고 다녔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막대한 빚을 졌고 이자만 국가 예산의 절반을 먹어치웠다.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 특권을 누렸기에 세금은 오직 평민에게만 부과되었다. 평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항의했는가? 일부는 그랬다. 하지만 대다수는 작은 위안에 매달렸다. 선술집에서 값싼 포도주를 마시고 거리의 고개를 구경하며 하루를 보냈다. 적어도 오늘은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재정 파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하지 않았다. 대신 더 화려한 무도회를 열고 더 사치스러운 연회를 즐겼다.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겠지.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다. 귀족들은 단두대에 올랐고 루이 16세의 목이 잘렸다. 작은 위안에 취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명나라의 환관 정치와 민중의 나태, 중국 명나라 말기를 보라.
명은 한때 정화의 대항해로 세계 최강국이었다. 하지만 16세기 들어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었다. 황관들이 권력을 독점했고 관료들은 부패했으며 토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만력제는 30년 가까이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황제가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환관 위충현이 실권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다. 세금은 폭증했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떠돌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중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 저항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작은 일상에 집착했다. 차를 마시고 아편을 피우고 명절을 쇠며 그럭저럭 버텼다. 지식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현실 정치를 포기하고 성리학 논쟁에 빠졌다. 이기론과 심성론 중 무엇이 옳은가? 황궁에서는 환관이 판을 치는데 선비들은 추상적 철학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다. 1244년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을 점령했다. 숭정제는 자살했고 명은 멸망했다. 얼마 뒤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했다. 작은 위안에 취하고 공론에 빠진 자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와 민초의 체념. 조선을 보라. 19세기 세도 정치 시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독점했다.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은 멋대로 거두어졌고 환고기자는 원금의 수십 배에 달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아야 임명되었고 그 뇌물을 회수하려 백성을 더 가혹하게 착취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일부는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봉기처럼 저항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무속신앙과 술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구판을 버려 신령에게 빌고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를 버텼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약한다. 불교와 유교의 업보 사상이 오히려 체념의 도구가 되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세의 희망을 걸었다. 양반들은 그들은 당쟁에 몰두했다. 노론이 옳으냐 소론이 옳으냐. 나라는 망해가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를 공격했다. 정작 일본이 침략해올 때 그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었다. 백성은 작은 위안에 취했고 양반은 당쟁에 빠졌으며 그 사이 나라는 사라졌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퇴폐와 히틀러의 등장. 20세기 독일을 보라. 1차 대전 패배 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천문학적 배상금에 짓눌렸다. 1923년 초인플레이션이 터졌다. 빵 한 덩이 가격이 하루에 2배씩 올랐다. 사람들은 돈다발을 술에 싣고 다녔다. 경제는 파탄났지만 베를린은 퇴폐의 도시가 되었다. 카바레가 성행했고 마약이 공공연히 거래되었다. 예술가들은 어차피 망할 세상, 오늘을 즐기자며 향락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작은 쾌락에 집착하는 문화였다. 중산층은 몰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 대신 술집에서 재즈를 듣고 카바레에서 춤을 췄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은 즐겁다. 그 결과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다. 작은 쾌락에 도취된 대중은 강력한 지도자의 단순한 메시지에 현혹되었다. 우리 민족이 고통받는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생각하기 싫었던 대중은 이 간단한 답을 받아들였다. 역사가 증명한다. 작은 위안에 빠진 사회는 언제나 파국으로 치닫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초식남. 일본을 보라. 1990년 부동산 거품이 터진 뒤 일본은 30년 넘게 정체되었다. 젊은 세대는 승진도, 결혼도, 집도 포기했다. 대신 무엇을 선택했는가? 소소한 취미와 안락함이었다. 그들을 초식남이라 불렀다. 연애에 관심 없고 출세욕 없고 그저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하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일본판 소확행이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구조개혁 대신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냈다. 30년 동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왜? 돈을 풀어도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를 멈췄다. 2024년 현재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0%다. 세계 최악이다. 출생률은 1.2명대로 추락했다. 인구는 매년 60만 명씩 줄어든다.
초식남이 소확행을 즐기는 동안 나라는 조용히 소멸하고 있다. 그대들은 이것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가? 작은 행복은 왜 위험한가? 소확행 신봉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그래도 행복하면 되지 않나요?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되나요? 어리석은 질문이다. 행복이란 감정은 조건값이다. 환경이 주는 자극에 대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일 뿐이다.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그 도파민은 30분 뒤 사라지고 그대는 다시 공허해진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보상 예측 오류로 작동한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예상대로면 분비되지 않는다. 즉, 커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커피가 행복을 주는 것이다. 매일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면 3개월 뒤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 뇌가 이미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더 비싼 디저트, 더 좋은 레스토랑,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 부른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작은 행복에 길들여진 자는 큰 목표를 상실한다. 인간의 뇌는 보상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손쉬운 보상에 익숙해지면 긴 시간과 고통을 요구하는 목표는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을 보라.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했다. 기다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더 높은 학력과 소득을 기록했다. 즉시 만족을 참고 지연 보상을 선택한 자가 성공한 것이다. 그대가 매일 퇴근 후 치킨과 맥주로 스스로를 달랜다면 5년 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뇌가 이미 당이 보상 시스템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행복은 그대의 의지를 갉아먹는 마약이다. 조건값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확행 따위는 집어치워라. 행복은 조건의 결과다. 조건을 바꾸지 않고 감정만 조작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 로마 시민이 빵과 서커스로 만족했다고 게르만족의 침입이 멈췄는가? 프랑스 귀족이 무도회를 즐겼다고 혁명이 멈췄는가? 명나라 백성이 차를 마셨다고 만주족이 물러갔는가? 조선 민초가 구판을 벌였다고 일제가 철수했는가? 아니다. 조건은 그대로였고 결국 멸망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민이 카바레에서 춤췄다고 초인플레이션이 해결되었는가? 일본 청년이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는가? 아니다. 조건은 악화되었고 고통은 더 커졌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커피 한 잔으로 위로받는다고 해서 부채 300%가 해결되는가? 디저트로 행복해 한다고 해서 저출생이 반전되는가? 집값이 내려가는가?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저 그대만 감각이 무뎌질 뿐이다. 야망을 되찾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야망을 되찾으라. 야망이란 무엇인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평생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을 꿈꿨고 칭기즈칸은 하늘 아래 모든 땅을 원했다. 나폴레옹은 유럽 통일을 원했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꿈꾼다. 그들이 성공했는가?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실패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기억된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지만 근대 유럽을 만든 자로 평가받는다. 반면 작은 것에 만족한 자는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로마 시민 중 빵을 받아먹은 수백만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바이마르 공화국 카바레에서 춤춘 젊은이들도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대는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지금 당장 결단하라. 소확행 논쟁의 본질은 이것이다. 체념을 미덕으로 포장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값을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인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이고 화폐는 가치를 잃고 있으며 다음 세대는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다. 인과율의 문제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빵과 서커스 때문이 아니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귀족의 사치 때문이 아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명이 망한 이유는 환관 정치 때문이 아니다. 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한국도 똑같다. 소확행이 문제가 아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대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작은 위안에 집착한다. 이것은 로마 시민이, 프랑스 귀족이, 명나라 백성이, 조선 민초가, 바이마르 시민이, 일본 청년이 걸었던 길과 똑같다. 역사는 반복된다. 조건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그대가 작은 행복에 취해 있는 동안 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출생률은 떨어지고, 부채는 늘고, 집값은 오르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커피 한 잔조차 사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 후회해도 늦는다. 역사가 준비된 자만을 기다린다. 각성하라. 지금 당장 그 손에 든 작은 위안을 내려놓고 큰 목표를 향해 움직여라. 독립하라.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라.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쌓고 기술을 익혀라. 소확행을 외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라. 그들은 그대를 나약하게 만들려는 자들이다. 체념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그대의 투쟁 본능을 거세하려는 자들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작은 것에 만족한 자는 언제나 패배했고 큰 것을 향해 나아간 자만이 살아남았다. 선택은 그대의 것이다. 로마 시민처럼 빵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